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 금년산에 약 80조 원대 구리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금일장 구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게임에 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경계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철저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25일 목요일입니다. 19시 17분에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부산 금년산에 80조 원대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의 배경에는 부산국제관광개발이 광업등록사업소에 채굴권 허가를 신청해서 가로 20m, 세로 40m, 또 깊이 20m에 대한 흡연조사를 한 결과 구리가 3,600톤, 약 시가로 253억 정도의 매장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하면 81가구 전체 면적의 총 80조 원대에 달하는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부산국제관광개발에서 소스를 준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표본조사 진행 업체를 상대로 검찰에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를 받은 울산지검하고 부산고검이 최근 표본조사 구간의 굴이 3,600톤 매장량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울산지검하고 부산고검이 사실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배경입니다. 하지만 골 때리게도 이 내용이 나가서 이제 장이 다 끝났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반박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반박 기사의 장본인이 누구냐? 황희수 울산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가 고소한 취지는 보도 내용처럼 표본조사 진행 업체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가치없는 강업권을 빙자해서 합작법인 설립 비용 등 거액을 편취했으니까 처벌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업권의 가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합작법인 설립 비용들을 편취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수사 결과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혐의 없음을 결정한 거지, 구리 매장량이 3,600톤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골 때리죠, 지금 기사 내용이. 그런데 선지인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사 측에서 낸 보도자료가 맞느냐, 담당 검사 얘기가 맞느냐 보면 검사 얘기가 더 신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회사보다는.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은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막 진실 공방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또 보도 자료들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영남매일신문의 기사 내용인데요. 자, 부산 금년산에 대량의 구기가 매장되어 있음이 부산고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또 관련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각종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이 보도 내용은 언제 나온 보도 내용이냐? 날짜가 또 중요하죠. 바로 4월 23일 날입니다. 이 내용이 4월 23일 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지검에서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을 재반박한 게 아니라 국민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진실에 더 가까운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세력들도 지금 복잡할 겁니다. 셈법. 많은 단타 세력들이 지금 다 개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장 세력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력들이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수급으로 땡긴다 그러면 빠르게 장중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은 역시 대장주인 이구산업입니다. 비철금속 전문 제조기업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도 800억대, 상한가에 갔는데 800억인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이 1,000억대거나 아니면 1,000억대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언제든지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료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재료의 팩트 체크 여부에 따라서 다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기들도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재료를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문만 무성한다면 장중에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저 기사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만약에 팩트 체크가 검사 얘기가 집중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구글신동 같은 경우는 이구산업의 이제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급등했던 배경이 되고요. 대청도 이제 비철금속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창의 최대주주고요.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창과 서원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70% 보유한 관계회사입니다. LPG용 차량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났던 끼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거고요. 파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제 황령산에 스노우캐슬 사업을 추진 중인 FNN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16.65%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관련주를 엮여서 상한가를 갔던 건데 시간에서는 하한가 맞았습니다. 동일철강 같은 경우 파인베스트의 지분을 최대 주주의 약 55% 보유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거고요. 금강공업은 FN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골든블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급등락을 했습니다만 지분이 1% 미만입니다. 별 볼일 없죠.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수산중공업도 이제 시간에서는 이제 급락을 했는데 채굴 장비에 필요한 유압 브레이크, 유압 드릴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에서 금구리 관련 채굴 사업하고 있고요. 세노텍은 광물 채굴용 세라믹 비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해인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해인자원이 이 비철금속 제조하고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두 기업 모두 다 적자도란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로지 지금 테마 논리에 따라서 수급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금일장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한 이구산업입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장대 항봉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긴 꼬리 달았던 부분에 진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아주 뭐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당겨가지고 변동성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풀리지 않았고요. 그만큼 재료가 강했고 세력들도 셌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하지만 저렇게 이제 반박 기사에 대한 내용 때문에 월요일장 어떻게 수급이 형성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구글신동 앞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그 배경이 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급등하고 눌림목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다시 살리면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장대 항복을 만들었는데 역시 앞전에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마디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나온 겁니다. 자, 대창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700억이나 터트리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장대 항복을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전에 이제 고점에 진입을 하려는데 만약에서는 반박 기사가 없었으면 이 고점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데 저 반박 기사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완전한 팩트 체크 전까지는 장중 트레이딩으로 끝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서원 같은 경우도 자, 시총이 698억인데 687억 거래 등이 터졌습니다.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죠. 그것만큼 지금 단타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수급을 형성해서 뭔가 좀 일을 더 벌려보겠다 그러면 수급이 또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역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고점 형성했던 게 LPG용 차량 관련돼서 급등 나왔다 고점 형성했는데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이때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룰 의미는 별로 없겠죠. 자, 파인베스트 강한 수급을 만들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대북 관련주를 엮여서도 앞전에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또 시간에 하한가에 갔습니다. 그 하한가 물량이 그대로 바로 다 월요일날 쏟아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동일청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동일청각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급등하고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세력들은 시총이 다 작기 때문에 400억대. 자,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적고 재료 힘도 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수산중공업도
시간에서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들어온 재력들의 힘은 컸죠. 무려 800억 정도가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인데요. 얘도 뭐 웬만큼 다 돌았다고 봐야 되겠죠. 최대 주주 물량 빼고. 자, 앞전에 이제 다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물이 실망 매물로 같이 다 쏟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엘컴텍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1000억씩이나 터졌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한 것은 역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다 여기 물려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세노텍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거래량 전체가 좀 부족하죠. 자, 해인 같은 경우도 모처럼 뭐 한 279억 정도 터졌습니다만 역배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좀 부족합니다. 더 많은 수급이 터져줘야 돼요. 자, 앞전에 이제 이런 수급들이 터져주다니면서 2천만 원 정도씩. 그래서 세력들도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하고 특히 이제 단타 세력들이 많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나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도 계속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월요일장 되면 좀 시끌시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더들은 이런 변동성에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장중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장중 매매가 되는 분들은 수급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찌라시에 춤을 추는 주식시장.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